페이지 31페이지. 운동량 챕터의 예시문항 2번.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그래서 두 미행성 충돌에 의한 원시 행성의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가상 실험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질량이 이제 6.0 곱하기 10의 6선, 10의 4승 kg이고, 그리고 속도가 4 곱하기 10의 3승 미터 퍼 세크로 움직이는 미행성 A하고, 그리고 질량이 그 4 곱하기 10의 6선 kg, 그리고 속도가 8 곱하기 10의 3승 미터 퍼 세크인 미행성 B의 충돌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일직선상에서 같은 방향으로 운동을 하는 경우고, 그리고 미행성 충돌 후에는 같은 속도로 운동한다. 같은 속도로 운동한다는 게 왜 이게? 완전 비탄성 충돌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리고 충돌에 의한 힘이 작용한 시간은 0.1초. 충돌에 의한 힘의 작용이니까는 어떻게 돼? 힘하고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는 이게 충격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충격량이라는 건 뭐야? 그 운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힘을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서 그 얘기는 뭐예요? 운동량이 변화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충돌 전후에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충돌 후에 전체 질량 손실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좀 나타내면 어떻게 되냐면, 미행성 B. 잘 보이죠? 미행성 A. 같은 속도로 날아가고 있어. 근데 B가 이렇게, 그리고 A가 이렇게 날아가고. 근데 B의 이제 A의 여기 물량 보면은 요게 6 곱하기 10의 4승 kg. 그리고 속도는 4 곱하기 10의 3승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B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게 4 곱하기 10의 4승 kg. 그리고 속도는 8 곱하기 10의 3승 미터 퍼 세크로 날아가요. 그러다가 요게 이제 속도가 빠르니까 이게 충돌이 되는 거예요. 충돌이 돼서 어떻게 되냐면은 A하고 B가 붙었어, 같이. 그래서 같은 속도로 이렇게 나요. 질량은 어떻게 돼요? 질량 손실이 없으니까는, 그 전체는 10 곱하기 10의 4승 kg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이 경우는 완전 비탄성 충돌. 이게 완전 비탄성 충돌을 얘기를 하는 거고, 완전 비탄성 충돌일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우선 충돌 후에 속도를 우선 구해야 된다. 충돌 후의 속도 어떻게 구해야죠? 뭘로 구하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M, B, VB 플러스 M, A, VA 값이 어떻게 돼요? equal MA 플러스 MB, B.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요 이제 V를 구하면은 어떻게 돼요? 각각 MB에는 보면은 4 곱하기 그 14승kg을 이렇게 대입을 하고, 그리고 속도는 8 곱하기 13승 m/s를 대입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A에는 6 곱하기 14승kg, 그리고 그 VA에는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13승 m/s를 각각 대입을 해서, 요게 보면은 V를 구해보면은 어떻게 돼요? V는 당연히 MA 플러스 MB 분모가 이렇게 되죠. 그리고 분자는 VA 플러스 MB VB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넣고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5.6 곱하기 10에 이게 8승 3승 m/s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 굳이 적을 필요는 없고요. 왜냐하면 후에 이따가 그 해설지를 이제 저기 공지를 카페에다 공지를 할 거니까는 요 과정은 이렇게 그때 확인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구하는 방식을 이렇게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숫자로 계산하는 거는 나중에 하는 거고. 그래서 충돌 후의 속도를 구했어요. 충돌 후의 속도를. 그렇죠? 이제 그러고 나서 뭘 구해야 돼요? 두 번째 보면은 그 제시문 3에 보면은 충돌에 의한 힘이 작용한 시간이 0.1초라고 했죠. 0.1초라고 했으니까는 이때 각각의 충격력을 구하는 거예요. 각각의 충격력을 구해보면은 뭘 구할 수 있어요? 충격력. 그러니까 B에 의해서 A의 운동량이 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A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역으로 B의 운동량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은 B에 의한 A의 변화를 한번 봅시다. B에 의한 A의 변화. 그러니까 힘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게 델타 T가 이게 뭐야? 운동량의 변화라고 그러죠.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거를 다시 어떻게 나타내면은 델타 T로 나눠줘. 요 P는 어떤 P예요? A의 운동량의 변화를 얘기를 하니까 PA로 합시다. 이렇게 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델타 T. A의 나중 운동량이 어떻게 돼요? A의 나중 운동량. 여기가 있죠? 그러니까는 MA에서 MA. 그리고 A의 나중 속도가 어떻게 돼요? 여기 구했죠? 5.6 곱하기 10의 3승 m/s. V. 빼기. 처음 운동량이 어떻게 돼요? 여기 있죠? 여기. 마이너스 MA, VA. 이렇게 돼요. 오케이? 이거를 계산을 대입을 해서 각각 위에 넣고서 대입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9.6 곱하기 10의 10의 3승 뉴턴이 나옵니다. 힘이. 그러면 A에 의한 B의 힘을 한번 보여줍시다. A에 의한 B의 힘. B의 힘. 이렇게 구할 수 있죠. B의 힘의 변화. 이제 운동량의 변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 마찬가지로 델타 T
델타 P, B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델타 T, MB, 이게 나중 운동량, 이게 V, 마이너스 MB, 어떻게 돼요? V, B. 이렇게 되죠. 요거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9.6 곱하기 10의 3성 뉴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 뉴턴의 그 3법칙 보면 반작용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한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양쪽에 대해서 이제 그 B가 A에 작용한 힘, 그리고 A가 B에 작용한 힘은 어떻게 돼요? 각각 크기는 같지만은 어떻게 돼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 값으로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구하려는 거는 인류를 구해야 돼요. 인류. 힘 구하고 인류를 구하려고 했는데 어떤 인류? 평균 인류예요. 이 힘에 대한 평균이 힘에 대한 평균 인류. 요게 중요해요. 평균 인류. 이렇게 돼요. 인류라고 힘하고 어떤 관계가 있죠? 인류이 뭐예요? 인류는 어떻게 돼요? 어떤 에너지 또는 일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러니까는 단위 시간당 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 이거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이거를 한번 봅시다. 시간을 예를 가지고 T라고 하고 에너지 단위가 어떻게 돼요? 줄.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보면은 에너지 1이죠. 1. 그러니까는 힘 곱하기 거리가 되죠. 힘 곱하기 어떤 거리 S가 되는데 이거를 한번 봅시다.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다시 쓰면은 힘 곱하기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 뭐가 돼요? 속도가 되죠. 속도.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는 힘 곱하기 속도가 일률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힘은 구했고, 그렇죠? 힘도 구했고, 속도도 다 구했어요. 충돌 전, 충돌 후의 속도도 다 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어떤 속도를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되느냐? 평균 일률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이게 어떻게 돼요? 평균 속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평균 속도. 여기서 구하시면.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요 인류를 요거랑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냥 요거를 합시다. 이거죠. 보통 인류를 파워 해가지고 피로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운동량하고 이렇게 서로 겹치니까는 일단 여기 옆에 두 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인류 요거를 A로 합시다. A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힘은 구했죠? 힘은 9.6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곱하기 V인데 평균 인류니까 이게 평균 속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중 속도 A의 나중 속도 플러스 A의 처음 속도 VA 해준 다음에 단순 평균이니까 어떻게 돼요? 2로 나눠줍니다. 이 값이 얼마나 나오냐면 이 값이 4.6 곱하기 10의 12승 줄 이렇게 나옵니다.
값이에. 그리고 PB는 이게 B의 인류는 어떻게 돼요? 여기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6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여기 마찬가지로 2분의 V 플러스 VB 이렇게 되고 요거를 계산해 주면은 요 값은 가르는 마이너스 막 약 6.5 곱하기 10의 12승 줄 이렇게 쓰면 틀린 거죠. 그러면 인류 단위가 에너지를 시간을 나눌 값이니까 여기가 세크가 돼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요. 이 여기 마이너스는 요게 이제 일종의 일을 해주는 어떤 방향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거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에너지가 마이너스 값이다 이런 거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처음에 힘의 방향을 이렇게 작용반작용에 의해 가지고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요 값은 이제 이 값은 플러스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 돼서 그 상대방에 그러니까는 A는 B에 B는 A에 대해서 이제 보면은 운동량의 변화를 시켜주고 거기에 따른 각각 A의 그때의 어떤 인류를 그때 이제 보면은 에너지 값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때 이제 보면은 그 당시에 평균 인류를 구해보니까는 그 하나는 4.1 곱하기 10의 12승 줄 퍼 세컨드가 되는 어떤 크기를 갖는 거고 이 B의 경우는 6.5 곱하기 10의 12승 줄 퍼 세컨드의 어떤 그 인류를 가지게 되는데 요 마이너스는 어떤 그 B가 A가 B에 대한 어떤 해준 어떤 에너지 값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아니, 인류 값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질문? 그 여기에서 정량적으로 논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정성적으로 논하라 하면은, 주로 이제 보면은, 정량적, 정성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량적은, 이제 수식이나 아니면은 수식이라든지 아니면 계산식이라든지, 여기 값들을 정확하게 넣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필요가 있을 때 보통 정량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정성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는 어떠냐면은, 수식을 넣어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계산하기가 힘든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솔루션을 구하기가 힘든 방정식 같은 경우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X 값에 사인이라든지 로그 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계산하기가 힘든 방정식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나 아니면은 얘의 극한값 또는 얘의 극한값이라든지 얘의 무한대값 그리고 영어로 갔을 적에 어떤 값들을 이용해서 이 함수꼴이 대충 어떤 모양이다 이런 해서 여기 정도에서 어떤 힘의 변화라든지 운동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게 보통 정성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인류 구라고 했더니 FV 오케이 하고 그냥 막 써버리면 안 된다고 해서. 여기 보면 평균 인류에 대해서 평균이라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요 속도의 평균값을 대입을 해줘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 중요한 거는 처음에 어떻게 돼요? 처음에 구하는 거는 완전 비탄성 충돌이기 때문에 충돌 후의 속도를 우선 구하고, 그렇죠? 충돌 후의 속도를 우선 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충돌 후의 속도를 구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각각의 이제 보면은 충돌에 의한 힘의 작용 그리고 제시문에서 보면 시간이 0.1초라는 그 단서를 가지고 충격량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충격량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게 각각
운동량의 변화량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래서 B가 A에 해준 힘, 그리고 A가 B에 해준 힘을 각각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인류 공식을 이용해서 여기에 인류를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별거 아니죠? 이렇게 보면. 근데 별거 아닌데, 사실 이제 처음에 들여다보면은, 처음에 딱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제시문에 뭐 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전에. 이게 연세대 문제였는데, 사실 이렇게 정리하고 놓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해서. 네. 제시문에서 나온 말이라든지 어떤 문장을 가지고 식을 구성을 하고 뭐 이런 과정이 처음 이제 고사장에서 들어간 학생들한테는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제가 문제를 풀었을 때. 그 다음 34페이지 로켓 34페이지 이게 성균관대에서 나왔던 모의논술 문제예요. 작년도, 올해 거 말고. 물체에 알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그 물체는 운동량은 일정하다. 당연하죠. 이를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합으로 운동하는 동안 서로 전환되지만 그 합은 항상 일정하다. 이것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한다. 이 제시문에서 보듯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거는 운동량 보존 법칙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논제를 한번 봅시다. 논제. 지표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는 로켓, 그러니까 2단 분리 로켓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더욱 큰 속력을 2단 분리 과정을 통해서 큰 속력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로켓이 연료 분사를 멈춘 곳을 기준으로 하여 이게 문제예요, 문제. 2단 분리 과정을 거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분리되지 않을 적에, 이 그림 가를 보면은 분리되지 않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 H와 그리고 그림 2분의 H 지점, 그러니까 2분의 H 지점에서 이제 2분의 H 지점에서 2단 분리 과정을 이렇게 거치는 거예요. 거쳤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를 H'을 각각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H하고 H'을 각각 논하시오.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주어지. 기준 위치에서 로켓의 전체 질량은 M이에요. M. 그렇죠?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는 몸통하고 머리가 이제 분리되는데 각각 모선하고 이렇게 원래 모선하고 로켓 추진체가 이제 있을 것 같은데 모선하고 로켓 추진체의 각각 질량은 2분의 mcd라. 그리고 여기 처음 상승 속도가 어떻게 되냐면 20 루트 2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되죠. 그리고 2단 분리 시 로켓 몸통의 로켓 머리에 대한 상대 속도는 어떻게 돼요? V 10m per second. 그리고 중력가 속도는
10m/s 제곱으로 일정하다.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이렇게. 가. 한번 봅시다. 그림을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 로켓이 이렇게 돼 있어요. 분사돼가지고 이제 올라가는데 원래는 분사돼가지고 그냥 분리되지 않고서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H 지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가그림이죠. 근데 이렇게 분리를 해서는 이렇게 뭐 지구 대기권 밖을 탈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 지점 2분의 H 지점에서 딱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가, 나 하면은 분리되고 나서 이 분리된 지점에서 얘는 이렇게 낙하겠죠? 그냥 떨어지겠고 요일에 모선만 이렇게 상승해요. 그래서 얘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H 보니까 프라임 지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H하고 H 프라임의 높이를 한번 각각 구해보는 거예요. 구해봅시다. 가는 어떻게 되죠? 가? 쉽죠? 가. 왜냐면은 당연히 처음에는 무슨 에너지만 있어요? 여기? 딱 출발했어요. 여기. 운동. 그렇죠? 운동 에너지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m v제곱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얘는 어떻게 돼요? H 지점에서의 높이는 어떻게 돼요? H의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2G분의 V제곱. 이건 쉽죠? 바로 이렇게 했고. 그러면 아까 어떻게 돼요? V에다가 뭘 집어넣어요? 20 곱하기 루트 2. 20 곱하기 20 루트의 제곱. 그리고 2 곱하기 10. 이렇게 되면 계산해보면 그냥 40m. 이렇게 나옵니다. 40m. 이거는 바로 구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냐. 이제 여기에서 H가 40m라는 것만 일단 생각을 하고 잘 지우고 여기는 그래서 H는 40m. 어떻게? 여기에 2분의 1 mv제곱 이퀄 mg h를 이용해서 여기 40m라는 값을 구했죠. 나를 한번 봅시다. 이게 2분의 H 지점에서 보면 상승 속도를 로켓의 상승 속도를 V 2분의 1로 합시다. 이렇게 표시 V 2분의 1. 그러면은
요 2분의 h 지점에서 v 2분의 1은 어떻게 되죠? 이게? 뭐가 안 변한다고 했어요. 계속 이제 보면은 운동 에너지도 변하고 뭐 위치 에너지도 변하는데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의 총합이 안 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2분의 h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m v 2분의 1 제곱 플러스 어떻게 돼요? 네, mg 2분의 h는 이걸 뭐가 같다? 처음 요 지점에서의 항상 요 값이랑 같다 이거. 잠깐. 이게 mgh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이게 이 처음에 운동 에너지 요갈파하고 같은 거고 이게 결국 뭐랑 같으냐면 이 지점에서의 그 위치 에너지랑 같으니까는 요거를 그 2분의 h 지점에서의 그 역학적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V제곱도 다 알고 뭐 이 값도 다 알기 때문에 요 V 2분의 1을 계산을 해주면은 V 2분의 1을 계산을 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V제곱은 요거만 해요. V제곱은 어떻게 돼요? 이게 G 중력가속도에다가 요 높이 H 가에서 구했죠? 40m다. 그래서 계산해주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400이 되고 결국 이게 V 2분의 1은 이게 20m 세크가 된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2분의 H 지점까지는 어떻게 돼요? 이게 분리되지 않은 채 이렇게 가다가 2분의 H 지점에서 이렇게 탁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H 지점, 그러니까 2분의 1 지점에서의 분리될 때에 로켓과 요 로켓의 전체 속력은 20m/s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게 분리가 되면서 어떻게 됐어? 얘의 속도가 증가를 했죠?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떨어지겠죠. 멀어져 가는 거야. 멀어져 가는데 어떤 속도? 여기 보면은 2단 분리심, 로켓 몸통의 로켓 머리에 대한 상대 속도는 V는 10m/s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로켓 몸통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요? 로켓 머리에서 보면은 그 몸통이 10m/s로 이렇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분리될 때에 뭘 구하냐면 이때 운동량 보존 법칙. 분리 시 어떻게 어떤 법칙을 적용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요게 어떻게 돼요? 요게 분리되기 전에 운동량은 어떻게 돼요? 분리되기 전에 M 곱하기 V 2분의 1 그렇죠? 분리 후에는 운동량은 어떻게 돼요? 이게 M 요거를 스몰 m이라고 합시다. 일단 스몰 m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체 로켓의 로켓 질량에서 요게 스몰 m만큼 빠졌으니까 뭐 그 2분의 m이지만 결국에 가서 요게 V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머리가 얻은 속력 로켓 머리가 분리돼서 얻은 속력을 V 프라임이라고 합니다. 플러스 몸통, 로켓 이제 보면 추진체 질량이 얼마예요? 스몰 m이라고 했죠. m이라고 했는데 요때의 속도는 어떻게 돼요? 속도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로켓 몸통의 로켓 머리에 대한 상대 속도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V 프라임 마이너스 10. V 프라임 마이너스 요때 얻은 요 속도를 V라고 합시다. 상대 속도. 이거는 10이 되겠지만은 10. 그래서 일단은 지금 10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일반화된 표현으로 이렇게 놔두면은 요거를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MV 이게 MV 2분의 1 이게 2분의 MV 프라임 그렇죠? M이 2분의 1이니까는 이거 플러스 2분의 M V 프라임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뭘 구해요? 여기로부터 구하는 게 V 프라임을 일단 구해야 돼요. V 프라임을 구하고 나서 V 프라임은 이 식을 이용해서 V 프라임을 일단 구해요. V 프라임을 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때 얘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2분의 M V 프라임 제곱은 이게 운동 에너지는 이게 어떻게 돼요? H 프라임까지 올라갔죠. H 프라임까지. 근데 요게 2분의 M분의 그죠? 2분의 M분의 중력과 속도 G하고 이게 H 프라임에서 뭘 빼줘야 돼요? 시작은 어디였죠? 2분의 H 지점에서 시작을 했죠. 2분의 H. 그래서 H 프라임을 구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지금 쓴 답안은 작년도 3대에서 제시한 답안하고는 다른 답안이에요. 어디서 다르냐면 요 식에서 다르요. 여기 보면은 V 프라임 있죠? V 프라임. 요거는 일단 로켓 머리의 속력을 V 프라임이라고 했죠. 그리고 요 V는 뭐예요? 로켓 머리에서 보니까는 V 프라임 그 스몰 V만큼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 스몰 V 속도만큼. 이거는 뭐예요? 요거는 로켓 몸체. 몸체가 이렇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V 속도가. 그러니까는 근데 성대에서 제시한 답안은 뭐였냐면 작년에 요게 V 프라임이 아니라 V 2분의 1로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V 2분의 1 요게 보면 관점이 다른 건데 하나는 그 V 2분의 1이라고 상대 답안에서 작년도 상대 답안에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로켓을 바라보는 관찰자가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가지고, H 지점에서, 그때의 속력이 어떻게 되죠? 속력이? 요 관찰자 입장에서는, V 2분의 1 속도에서, 얘가 이렇게 멀어져 가는구나. 이걸 이렇게 관측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근데, 문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관측자가 여기에 이제 로켓 발사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보면은 로켓 로켓 머리에 대한 상대 속도 V라고 얘기를 했으니까는, 이걸 V 프라임이라고 놓고 계산을 한 거죠. 요게 이제 보면 이게 V 프라임이 되느냐, V 2분의 1이 되느냐에 따라가지고, 여기 관측자가 어디 사고가 있느냐, 이게 이제 보면 관건이 돼요. 제 생각은 두 개 다 맞는 답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보면은 학생들이 이해하기 좋은 답안은 뭐냐면, 여기 입장에서 봤을 적에 몸통이 멀어져가는 속도를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예시문항 옆에 보면 읽기 자료로 그 35페이지 보면은 로켓의 운동량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읽기 자료를 해놨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는 보면은 어느 관점에서 쓴 거냐면은 요 발사대에 있는 관점에서 요 읽기 자료를 작성을 한 거예요. 간혹 이제 보면은 대학교 모의논술 같은 경우는 실제 고사에서는 막 검증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현직 교사라든지 아니면 출제위원이라든지 아니면 검토위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그 학생들이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게 가능한 문제가 거리가 되지 않나, 또는 어떤 논란거리가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나 답에 대한 어떤 오류나 이런 것들은 적은데, 모의논술을 출제를 할 적에는 그런 현직 교사라든지 아니면은 검토위원회 어떤 치밀한 어떤 답안 정리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종종 이렇게 발생을 해요. 예전에 고대 문제라든지 요번에 성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처음에 저도 이제 성대 답안을 보고서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해를 했는데, 한참을 두고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답안이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답안도 원래 성대에서 내는 답안도 맞는 거다. 그냥 전 둘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성대 답안에서 계산을 해보면 이게 한 60m인가? 이 정도, 60m인가? 65m인가? 이렇게 나오고, 요게 V''을 넣고 계산해보면 이게 요 65m보다 작은 50 얼마 나오나? 이렇게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계산값이 조금씩 다른데, 하나는 25m 정도, 25m 정도 더 상승한 40m에서 25m 정도 상승한 경우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요 경우로 계산을 해보면은 22.5 한 50 몇 메타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한번 계산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알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솔루션은 보내드릴게요. 요 솔루션 보내드리니까는 그때 이제 확인을 해보세요. 알죠? 네.
어, 답이 없어. 잠깐, 약간만 쉽시다. 5분만. 5분만 쉬고. 이때 질문. 쉬는 동안. 그 운동회, 저거, 챕터 4 넘어가기 전에 질문. 없어요? 쉬고 있나? 아, 쉬세요. 아이고, 야. 아이고.
김선민 학생. 네. 저번에 그 첨삭 문제 내준 거 제출 안 했지, 아직? 아, 그거 방금 보였어요. 오케이, 오케이. 보세요. 어. 애들 몇 명 들어왔어요? 다 들어왔어요? 못 찾아.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써? 밑에서 하려고. 밑에서? 네, 탕형 오셨어요. 아. 이거 가져왔어. 네. 밑에서 하니까 시간구에는 안 받겠네.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요 로켓 문제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운동량 보존 법칙 뭐를 이용해가지고 로켓 문제를 푼다는 거는 그 매우 좀 어려운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내지는 않을 거야. 근데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을 이용해가지고 로켓 문제를 이렇게 만들면은 요런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풀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일반물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역학 문제에서 로켓 문제를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면은 상당수가 많이 틀립니다. 상당수 많이 틀려요. 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이렇게 풀라고 해결하려고 논술 문제는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이렇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정도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뒤에 이제 읽기 자료처럼 나온 것처럼 로그 함수에서 적분을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최종적으로 답안을 내는 그런 문제들은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 정도만 하고. 혹시 이제 보면 나중에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첨삭을 할 적에 그런 문제들도 다시 한번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다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챕터 4. 좀 일과 에너지. 그래서 처음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운동 에너지. 운동하는 어떤 물체가 가지는 어떤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운동을 한다는 게 대부분 얘가 가지는 어떤 물리적 조건을 보면은 질량하고 속도의 개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얘의 운동 에너지는 결국 2분의 1 mv 제곱이 된다. 이렇게 돼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나왔냐? 생각을 해보면, 일은 어떻게 돼요? 일은 에너지인데, F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한 값이죠.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보면은, 그 연속적으로 어떤 에너지 이제 변화량 같은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 델타 E 그래서 보면 이게 연속적으로 힘이 이렇게 작용하고 그 ds, dx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제 다시 풀어보면 어떻게 돼요? F는 ma니까는 a는 어떻게 된다? 보면은 시간에 대한 속도의 미분, 그죠? 여기에 dx 그리고 요거를 이제 다르게 표시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dt dx가 뭐죠? 이게 거리에 대해 시간에 대한 아니에요. 거리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이게 속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게 v가 되는 거고 이게 dv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은 2분의 1 mv 제곱 이런 꼴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세한 유도는 나중에 그 일반 물리를 배운다든지 이때 가서 이제 아마 대학 가서 유도를 하는 과정을 아마 보여줄 거예요. 근데 대략적인 폼은 보면은 이런 형식으로 된다. 이거죠. 다음 일 에너지 정리. 그죠?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를 보면은 어떻게 돼요? 보면은 처음 속도 v0인 물체에 운동 방향으로 일정한 힘 F를 가하여 거리 S만큼 운동시켜 속력이 V가 되었을 때 다음의 관계를 만족한다. 힘이 물체에 해준 일의 양, 전체 이제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아는 거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속도를 알고 뭘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초속도 그리고 낮은 속도 그리고 뭘 알고 있냐면은 가속도 그리고 이동거리 S를 알고 있다고 칩시다. 이거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어떤 운동식은 뭐가 있어요? 운동 방정식은 그게 V제곱 마이너스 낮은 속도에서 처음 속도의 제곱을
이런 식으로 빼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E, A, S가 되죠. 그렇죠? EAS인데 이 A는 어떻게 돼요? 이 A는 이거는 가속도죠. 뭐 때문에 생긴 거죠? 이게 보면 외력이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생긴 가속도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F는 MA에서 어떻게 되나요? A는 M분의 F가 되고 요거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2 M분의 F 그리고 이동거리 S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이제 보면은 그 2하고 요 M을 그 저거야 좌변으로 이동을 하면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빼준 값이 결국 뭐다? 이게 F 곱하기 S가 돼서 이게 1의 양하고 같게 된다. 이게 이제 보면은 운동 에너지하고 일하고 보면은 단위는 같은 물량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치 에너지, 그 다음. 이건 운동 에너지고, 그,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여러 가지 종류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운동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만 있는 거는 그냥 2분의 1 MV제곱이라고 한번 쓰면 돼요. 무조건. 이거는 힘이 전자기력이 작용해서 얘가 물체가 움직이든 아니면 얘가 중력이 작용해서 물체가 움직이든 아니면 얘가 뭐 탄성력이 작용해서 물체가 움직이든 간에 질량하고 그때 생기는 속도의 변화량 또는 속도를 가지고 보면은 가지는 어떤 포괄적인 어떤 개념이에요. 그냥. 힘의 종류하고는 관련이 없어. 운동에너지는. 어떤 힘이 외력으로 작용했는지 어떤 종류의 힘이 외력으로 작용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가지는 그냥 입자가 가지는 질량하고 얘가 가지는 속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어떤 에너지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위치 에너지는 이거는 힘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치 에너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형태가 다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전자기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다르게 되고 또 어떻게 돼요? 그리고 용철에 달려있는 그 용철 때문에 생기는 탄성력 때문에 생기는 위치 에너지가 달라지고 돼요.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보면은 네. 위치 에너지. 제일 간단한 거 뭐가 있어요? 중력. 그냥 만유인력 말고 중력. F는 mg.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보통 이거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가 뭐라고 했어요? 힘 곱하기 거리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지표면에서 여기에 H만큼 지표면에서 H만큼 해준 어떤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에 딱 달라붙어 있다가 이거를 떨어져 있는 거를 뭐 어떤 힘이든 간에 이렇게 H만큼 이렇게 잡아 올리면은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 지표면부터 높이 H만큼의 어떤 위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은 요 H 지점까지 내가 해준 거죠. 그래서
어떤 힘에 대해서, 뭐 중력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요 힘 곱하기 거리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치 에너지는 힘 곱하기 에다가 거리가 얼마? h.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의미를 합니다.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이건 중력이고, 탄성력.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요거를 잡아당겨요. 처음에 잡아당기지 않을 적에는 어떻게? 가만히 있겠죠? 그 에너지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지금. 지금 가만히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는데, 뭐가 생기냐면, 요거를 요만큼 잡아당겨서, X만큼 잡아당겨요. X만큼 잡아당겨요. 그러면, 이때 X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잡아당길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처음에는 잡아당기기가 약간 쉽겠죠? 처음에는 조금 잡아당기기 약간 쉬워요. 좀 더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복원력 때문에 저 반대 방향으로 가려는 힘 때문에 점점 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탄성력은 어떻게 돼요? F는 이것만 생각을 해보면, 크기만 생각해 보면 KX,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힘은 더 세지는 걸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중력은 어떻게 돼요? mg로 항상 일정해요. 중력은. 그래서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단순 거리만 이렇게 일정한 힘에다가 어떻게 돼요? 거리만 곱해준 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고, 탄성력은 어떻게 돼요? 이 위치 에너지 값이 요게 예를 들어서 x1만큼 잡아당겼을 때 요만큼, 여기를 x1이라고 합시다. 여기 x2라고 합시다. 요때 잡아당기는 때마다 위치 에너지 값이 달라진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요 잡아당기는 잡아당길 수 있는 최대 어떤 거리만큼 가질 때, 만약에 이 이상 이렇게 탁 잡아당겨서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 탄성 한계는 요 X만큼을 의미하기 때문에 보통 F는 KX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요거를 단순히 힘 곱하기 거리니까는 요 에너지는 KX 곱하기 X. 그래서 KX 제곱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돼요? 이걸 한번 보세요. 이거는 F, 그리고 요걸 X라고 합시다.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항상 일정하니까는 상수함수예요, 상수함수. 따지고 보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F 이퀄 mg인 경우고, 그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가 k이고, 그리고 이게 1차 함수꼴 형태로 가지게 돼요.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게 F고, 요게 X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요 넓이가 1 또는 표준 1 또는 여러 가지는 어떤 에너지 값이 돼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요 값이 어떻게 돼요? F는 KX제곱에 어떻게 돼요? 2분의 1 값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KX 제곱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힘의 크기가 이제 보면은 잡아당길 때마다 이게 다른 경우에는 적분꼴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F는 KX에 D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 2분의 1 KX 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질문 없죠? 다 알아들었죠?
하고, AX. 이거는 2분의 1 AX제곱이, 여기 보면,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되는 거고, 세 번째, 만유인력. 만유인력은 어떻게 되죠? 여기 보면, 질량은 F, 어떻게 돼요? 여기도 X로 합시다. X제곱은, 그렇죠? 두 질량 간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 뭐, 라지 M, 여기 스몰 M, 이렇게 되죠. 여기를 원점을, 라지 M을 원점으로 잡으시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뉴턴 상수, G에다가, M, 이렇게 되죠. 힘은. 근데 이거를, 이거 역시도 보면은, 이 힘은 어떻게 돼요? 거리가 점점 멀어질수록 힘이 약해지죠? 약해지는데, 요거를 우리가 보통 하는 식으로 0, R, X제곱, GMM으로 합시다. 이렇게. R로 해버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계산하는 걸 해보세요. 이거 하면. 마이너스 2니까는, 마이너스 X에 G, M, M. 이렇게 되죠? 그리고 0부터 R까지 한번 넣어. 그러면은 이 값이 어떻게 돼요? 하나는, 마이너스 R분의 GMM이 되고, 여기, 그러면 마이너스 플러스 0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무한대. 무한대. 일단은 물리에서 제일 싫어하는 값이 뭐냐면 무한대가 나오는 값이에요. 무한대. 왜냐면 무한대가 나오면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속도가 무한대다. 뭐 무게가 질량이 무한대로 된다. 뭐 또는 일단 힘의 크기가 무한대다. 힘의 크기가 무한대가 이게 말이 돼? 이거 안 된다 이거지. 근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는 보통 위치 에너지의 의미는 뭐예요? 위치 에너지의 의미 또는 포텐셜 에너지의 의미는 뭐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0지점은 이거를 원점을 0으로 잡지 않고 그러니까는 요 지점에서 잡지 않는 거예요. 요 지점. 원점을 잡지 않고 원점은 어디서 잡느냐면 여기 M지점을 원점을 잡아요. M지점이 어디? 무한대. 여기가 어디다? 보면은 뭐 안드로메다 성운이라든지 아니면 저 멀리 뭐 10억 광년 떨어진 뭐 K사라든지 뭐 이런 지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히 떨어져 있는 지점을 원점을 잡아서 계산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그냥 0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만유 인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거는 원점을 여기에서 잡는 게 아니라 좀 멀리 떨어진 무한 원점에 대해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보면은 부호가 마이너스죠. 이렇게, 어떻게 돼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이게,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힘을 받게 되는 거고,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이게 이제 보면은, 여기는 보면 0을 원점으로 잡아서, 0을 원점으로 잡아서 이렇게 요 값을 계산을 한 거고, 여기는 보면은 역을 해서 여기 멀리 떨어진 요 스몰 m 지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원점을 잡. 이 경우하고 유사한 게 뭐냐면은 정전기력. 소위 말하는 쿨롬 같은 거. 어떻게 돼요? 이게 여기도 x제곱 k q1 q2 이렇게 되죠. 이 경우도 보면은 포텐셜을 여기 이제 보면은 얘를 q1 지점에서 여기를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원점을 잡았는데 여기를 원점을 잡아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요. 근데 이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역으로 여기 Q2 지점을 무한대에 떨어진 어떤 테스트 차지를 놓고서 계산을 하면은 이 경우도 보면은 마이너스 R분의 K Q1 Q2 이런 식으로 위치 에너지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아셨어요? 네. 하여튼 계산을 했는데 답이 무한대가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계산을 해가지고 탁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그 시작점, 원점을 이렇게 좀 잘못 잡았다든지 아니면은 저희는 보면은 분자 분모 값을 이렇게 서로 바꿔서 넣어서 계산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전 이렇게. 그럼 역학적 에너지 보전 보면 어떻게 되냐?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전. 이게 결국 뭐죠? 이거 보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일정하다. 요 얘기죠. 근데 이 얘기가 뭐예요? 이 얘기. 보면은 보통 간단한 걸로 하면은 2분의 1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면은 mgh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게 항상 일정한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위치 에너지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는 점점 줄게 되고 운동 에너지가 점점 커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가 점점 줄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지점에서 처음에 위치 에너지가 H 지점에서 무슨 물체를 낙하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충돌되기 직전에, 지면에 닿기 직전에 얘 속도가 가장 크고, 그래서 얘 운동 에너지가 이때가 제일 크고, 어떻게 돼요? 이 지점에서 그 위치 에너지는 가장 작게 되는 거. 요 지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는 0이죠, 0. 그리고 요 지점에서 낙하를 시켰기 때문에 그 위치 에너지는 이때가 제일 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그 지표면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그 위치 에너지는 줄게 되고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점점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상승시킬 때는 보면은 위치 에너지는
증가를 하고 운동 에너지는 점점 줄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탄성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정. 이거는 뭐 봅시다. 여기를 처음에 원래 길이가 요만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점점 증가를 시킵니다. 증가를 시켜서 요 길이가 x가 됐어요. 이게 한계예요, 일종의. 한계인데, 그러고 나서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운동의 에너지 값은 0이 되죠? 운동의 에너지 값은 0이 됩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내가 이걸 탁 놨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뭐가 있냐면은 위치 에너지만 있는 거예요. 용철에 의한 위치 에너지만 존재해요. 1번. 요 경우. 요게 늘어져가지고 이 경우까지 왔었죠. 네. 그 다음, 이게 줄어서 어떻게 돼요? 줄어서 다시 원래 지점까지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 값은 요게 0이 되죠. 대신에 뭐가 최대예요? 이게 이때의 속도가 있죠. 속도 V 2분의 1 여기가 제로라고 합시다. 2분의 1 mv0 제곱 위치 에너지 값은 없고 요 값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요 중간에서는 여기 이제 보면은 요 때하고 요 구간 사이 중간에서는 2분의 1 뭐 mv1 제곱 2분의 1 k 뭐 x1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이거는 용수철이기 때문에 다시 얼마만큼 압축이 돼요? 요 x만큼 다시 압축이 됩니다. 요만큼은 다시 압축이 돼요. 그럼 원래 길이보다도 얼마예요? x만큼 압축이 되니까는 이때도 보면은 위치 에너지가 2분의 1 k x제곱만큼 존재를 하게 되고 이때도 어떻게 돼요? 운동 에너지는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용철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처음 위치에 놓았을 적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 거고, 내가 이제 X만큼 잡아당겼을 때, 이제 보면 탄성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 네? 네. 작용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이거를 놓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 길이로 돌아가게 되죠, 복원력. 복원력에서 돌아가게 되고,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이게 복원력 때문에 다시 압축을 하게 되고, 이게 X만큼 다시 압축을 하게 되고, 다시 이제 보면 이게 다시 원래 길이로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원운동 할 적에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그리고, 탄성력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 보전. 이 얘기는 뭐예요? 보통 이거를 수평에서 이렇게 잡아다니는 게 아니라 용철을 이게 원래 길이죠. 원래 길인데 이렇게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얘가 중력에 의해 가지고 늘어났어요. 요게 X. 중력이 어떻게 되면 mg로 잡혀요. 그러면은 얘가
처음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지면에 대해서, 여기가 원리가, 여기가 H만큼 있어요. 그죠? 여기 처음에서 뭐가 있어요? MGH만큼의 어떤 그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만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게 늘어나게 되면서 이거 X만큼 가지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는 또 어떻게 돼요? 그 MG 그 H에서 마이너스 X만큼의 그 위치 에너지하고 또 뭐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2분의 1 K X 제곱만큼의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서 이렇게 늘어나는 동안에 뭐 어떤 게 있어요? 또 이게 2분의 1 MV 제곱만큼의 어떤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를 값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경우는 보면은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또는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그리고 얘가 움직일 적에 속도 V로 움직일 때의 운동 에너지 값의 총합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 총합은 처음에는 뭐라 갖다 보면 그 지표면으로부터 처음에 가지는 얘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의 값과 같다. 근데 이렇게 잡으면은 이 경우는 왜 더 이상 안 늘어나죠? 보면은 안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복원력은 어떻게 돼요? 이 반대로 작용하죠. KX만큼. 중력은 어떻게 돼요? 그 지표면으로 작용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MG하고 여기에 복원력 요 크기가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요 늘어난 그 거리를 K분의 MG로 잡을 수 있는. 이게 일종의 여기에서의 평형점을 얘기를 하는 평형점. 요 X는 복원력과 중력에 의한 평형점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때는 보면은 이때 이제 만약에 막 운동을 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얘가 여기를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여기를 안 돌아가요? 여기를 다시 안 돌아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그냥 여기에 있겠죠. 그래서 요 평형점 위치에.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운동에너지 텀은 없게 되고 요 평형점에 의한 그 평형점에서의 그 위치 에너지 값만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이만큼 위치 에너지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평형점에서 평형하면서 여기 이제 보면은 에너지 손실이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위치로 가는. 그래서 나중에 보통 얘기를 하면은 이 평형점에서 다시 또 뭐 다른 외력이 존재를 해서 보면은 다시 늘어난 길이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문제, 중력하고 탄성력하고 이런 하이브리드 된 문제 같은 경우, 복합적으로 나온 문제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평형점 위치를 찾는 게 이 경우는 제일 중요해요. 이런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요 어떤 지점에 대해서의 어떤 높이에 대한 위치 에너지, 그리고 요 평점으로 가는 동안의 어떤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 원래 처음에 있었던 위치 에너지 값과 같고, 결국에 와서는 얘가 이제 축 늘어져가지고 새로운 평점을 찾아가는데 그 평점의 위치가 어디냐 하면은 중력과 어떻게 돼요? 탄성력이 값이 같을 때, 요때의 값이 이제 보면 x 이퀄 k분의 x는 k분의 mg가 된다. 이렇게. 알았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할 적에는 42페이지부터 하는데 여기 이제 탄성력과 중력에 대한 위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잠깐 더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지금 태산이 선생님께서
세상에서 선생님께서 무슨 하실 말이 있다고 하니까는 뭐